오늘 내용도 아주 힘드네요. 옆에서 있는데 계속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아니 나는 이게 아니 이분 진짜 이 우리 존 브래드쇼 아저씨 정말 아니 약간 후벼 파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가을이라 네. 독서의 계절 네. 한번 야외로 나와봤어요. 네. 지금 어디 있죠 우리? 우리 서울숲. 네. 서울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요. 사람 너무 많은데 좀 네. 아까 전에 비가 오니까 그래도 조금 네, 네, 좀 네. 어디 좀 떠나신 분도 계신데 네.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이 흙길에 네.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이게 음. 며칠 전까지 좀 더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낙엽이 져서 막 낙엽이 그러니까. 굴러다니고 하니까 네. 정말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뭐 이렇게 춥지 않고 네. 네, 적당한 날씨.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책 읽기에 아주 딱 좋은 날이네요. 같이 이렇게 숲으로 좀 나와서 같이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유튜브 요즘 딱 가장 틀어놓고. 핫한 서울숲에서 우리 네.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늘 어디 읽을 차례죠, 우리? 오늘 저번에 1부에 1장 읽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1부에 2장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1부 2장의 제목이 이 제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목이 뭐냐.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내면아이가 어떻게 상처받게 되었는가. 예, 우리의 어떤 원더링한 원더 차일드가 참 어떻게 상처받게 된 거예요, 대체? 상처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맞아요. 해줄 텐데 이걸 좀 읽으면 왠지 그 과정을 제거하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만나게 될 아이들 그리고 그 과정을 알면 또 어떻게 치유하면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제목이네요. 맞아요. 이 제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감정에 좀 주체를 잘 하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 1부의 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페이지는 9판으로 63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봅시다. 네, 시작! 네, 같이 읽어보시죠. 최대한 튀지 않는 자세로 봐야 돼. 두 배속.
좀 힘드네요. 옆에서 있는데 계속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아니 나는 이게 아니 이분 진짜 이 우리 존 브래드쇼 아저씨 정말 아니 약간 후벼파시네요. 아, 이렇게 아. 후렴하는 이야기가 많이 느껴지셨나요? 어우 저는 좀 막 복잡 미묘한 이 마음을 어떻게 지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세 네. 번째 읽으니까 사실 막 훅 다가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심리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읽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N 해도 저는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읽다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맞았어요. 뭐가 많이 건드려져가지고 읽으면서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게 뭐 읽기 싫은 힘듦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이게 그동안 내가 모르고 겪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그러면서도 약간 힘듦이 있었네요. 일단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같이? 네네. 네, 이거. 자, 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내면 아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런 또 약어를 잘 쓰시네요. wonderful이라는 단어로 네. 이런 것들을 상처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네. 요런 거를 좀 잘하시네요. 기억에 딱 남아. 네. 예, wonderful 해서 다 이니셜을 따서 W는 wonder, 네. 경이로움. 네. 그다음에 O는 optimism, 낙천주의. 그다음에 N은 이게 약간 프랑스어이거나 이태리어거나 그러게요. 약간 좀 유럽 라틴 네. 계열인 것 같아요. 네이티브 나이비테 뭐 이런 순진함이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D는 나이베테. dependence, 의존하는 거. E는 emotions, 감정. R은 resilience. 이 단어 resilience? 저 되게 낯설어요. 네, 저도요. 네. 쾌활함이라 해요. 아마 그러니까 사일런스의 반대인 것 같아요. 사일런스가 음. 침묵이니까 리사일런스 하면 침묵의 반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free play, 네. 자유로운 활동, 그다음에 uniqueness, 독특성, 그다음에 마지막 L은 love 해서 wonderful 이란 걸로 상처받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저는 이 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제목 바로 밑에 윌리엄 워즈워드의 이 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도 좀 이걸 읽으면서도 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시를 보여주고 있나. 예, 여기 보면 한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평범한 광경들, 초원이며 작은 숲들, 시내들이 하늘의 옷을 입은 듯이 보인 적이 있었다. 꿈의 장관과 신선함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디를 둘러봐도 낮이나 밤이나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저는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여기서부터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원더풀한 우리의 어떤 그런 거를 다 잃고 이제 그 모습이 어디에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예서부터 이 마음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참 슬프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것.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 우리의 아름다웠던 그 이 항목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럽시다. 네. 경이. 맨 처음이 경이에요. 네. 네네. 세상에 막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 아이들은 다 호기심이 있죠. 네네. 이 호기심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제 막 배워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퇴색된다는 것. 맞아요. 맞아. 일단 뭐 부모가 된 이후 저도 이 짓을 많이 했죠. 이 경이에서는 그냥 이 아이들이 이런 경이로움과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래. 약간 요런 어떻게 보면 가르칠 게 없었던 거죠, 아이들은. 그렇죠. 안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뭐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으려면 또 배워야 하는 게 있고 또 우리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걸 잘 수행해 내야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이제 훌륭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고 또 맞죠. 하니까 또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천주의. 네. 이 부분에서도 보면 아이들은
타고난 어떤 이런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이 낙천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될 때 이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쵸. 그 믿음을 네. 이제 잃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떨 때 버려지게 되냐면 아이가 무시당하고 창피를 받게 되면 그때 이런 낙천주의가 좀 사라진다고 해요. 네. 네. 여기 보면 그 더 이상 양육자의 보호에 기댈 수 없게 되면서 아이는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이 되어버린다. 또 이 문장에서 또 훅 하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양육자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하는 존재이고 그 아이가 그 절대적인 믿음에 기대어 있을 때만 이 아이는 타고난 어떤 그 경이로움과 낙천적인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렇죠. 내 안에도 내 상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아이에게 주기가 사실 양육자의 태도가 참 쉬운 태도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종종 사실. 저도 그래. 애가 저한테 막 이렇게 기대고 막 음, 나한테 책임감이 막 이렇게 맡겨지는 것 같고 너무 그게 좀 뭐랄까 저도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쯤 아이가 기댈 곳이 탐탁치 않게 되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예.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대사들을 많이 해요. 뭐 특히 이제 뭐 싱글맘이나 싱글데디 같은 경우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포커싱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가 너만 없었으면 그때 너만 안 생겼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안 살아. 막 이런 심심치 않게 듣는 대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사 하나로 아예 낙천적인 태도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심치 않게 들었던 그 대사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도 정말 잘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그 낙천주의가 있을 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밀감도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보호자를 갖지 못했을 때 이 낙천주의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친밀감도 사라진다 해요. 그쵸. 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도 좀 어려움이 많다. 네. 이 단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는 문장이 굉장히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 낙천주의는 우리에게 세상의 밝은 면, 도넛 안에 작은 구멍이 아니라 도넛 자체를 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도넛을 볼 때 구멍이 아닌 도넛 전체를 보게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흔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네 뭐 반밖에 안 남았어 혹은 뭐 이런 약간 타고난 긍정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런 이 낙천주의적인 태도를 잃으면서 생겼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고 꼭 필요한 인생에서 낙천주의가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낙천적이다라는 말이 이 살면서 넌 참 낙천적이구나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 낙천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잘 쓰질 않고 이렇게 자주 칭찬해. 참 낙천적이구나. 근데 왜 흔히 이렇게 쟤 참 낙천주의야 할 때 우리가 그게 100% 칭찬으로 쓰지는 또 않는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참 낙천적이다.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릴리 망고땡. 맞아. 그래서 이런 낙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렇게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거듭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세대에서는 낙천적이라는 게 그렇게 미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맞아.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 찾고 잘못된 점 찾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고쳐내야 되는 맞아. 거.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네. 이 낙천주의를 많이 잃은 우리는 좀 네. 많이 잃었죠. 저는 많이 잃었네요. 잃은 국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일단 뭐 국가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잃었네요. 네. 네.
이제 그 다음이 순진함. 순진함. 뭐 이거는 뭐 아이들의 대표적인 성향이다. 그쵸? 네. 이 아이들의 순진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딱 한 문장 나와 있어요. 보호자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도 써 있긴 한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천진함을 봤을 때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어른스러울 때, 조숙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 참, 우리 애는 그 집 자녀분은 참, 어쩜 이렇게 어른스러워. 그렇지. 천진하면 걱정돼. 맞아, 맞아. 얘가 커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냥 칭찬할 때 주로 막, 참 어른스럽다. 어쩜 이렇게 듬직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천진하고 막, 막 이러면, 걱정하지. 막, 아우, 참, 애가 박네. 그래, 막내. 박네. 그래서 어떻게? 엄마 집에 가서 이제 막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그리고 막 왜 다른 엄마들끼리 얘기했다. 그 집에는 참 밝어. 이러면 그게 어머 밝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 마치 그러게요. 굉장히 어른스러움을 씁쓸합니다. 예, 그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천진하지 못한 아이의 어떤 그런 점을 미덕으로 보고 칭찬해오지 않았나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어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 이미 네. 고등학생, 중학생이지만 네, 천진함을 잃었어요. 키워가도록 북돋아줘야겠어요. 근데 또 막상 또 천진하면 또 속 터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앞으로 사회생활 가면 전쟁터인데. 자물성과 이해심을 가져야. 네. 그럽시다. 네. 그리고 저는 요 다음에 이제 의존성이라는 네. 요 단락에서 조금 더 여기서부터 좀 저는 여기서부터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사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존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좋게 보지. 상당히 부정적이죠. 예, 넌 참 이렇게 의존적이야? 이런 말은 상처받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미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를 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내가 젖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맞아. 젖 받아 먹어야 되고 그쵸. 기저귀 누군가가 갈아줘야 되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제 채워지지가 않을 때 네네. 이런 의존성이 훼손된다. 네. 그런 여기 얘기를 보면 하고 저는 좀 있어요. 놀라웠던 게 사실 저는 이제 의존적이라는 것 자체에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게 살아왔어요. 제 삶 자체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아이의 의존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마음을 쏟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어떤 선순환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 의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 인자가 생각나요. 맞아요. 기대 서로 있잖아요. 기대 있는 그쵸, 거.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부터 좀 생각이 좀 깊어지게 되더니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다음 단락인 감정에서 좀 제 감정이 좀 폭발을 했네요. 폭발하기 시작했네요. 네. 감정에서 저는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이제 타고난 천성이다. 아,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치유될 네. 때 본인 안에 있던 유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네. 네, 우리는 언젠가부터 웃음을 잃고. 저는 그 문득 한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TV 속에서 한 영화 배우가 본인의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사생활 관찰 프로그램 같은 거죠. 거기서 봤는데 그 영화 배우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인데 그 영화 배우가 본인의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계속 둘이서 하는 대화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 대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농담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런데 뭐 먹는데 아버지가 농담을 정말 그 사물을 놓고 그냥 그 뭐 생긴 거 어떤 뭐 음식에 대해 생긴 거라든지 뭐 진짜 뭐 말장난 같은 농담을 그냥 계속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시고 그 영화 배우도 그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 참 웃겨 그러면서 농담을 서로 부자가 주고받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살면서 제가
제 부모와 앉아서 농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농담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냥 왜 우리는 앉으면 거의 말이 없거나 말이 있으면 해야 할 일들. 말이 있으면 요즘 어때? 뭐 일은 잘 되냐? 뭐 애들은 뭐 공부는 잘 하냐? 뭐 먹고 살만 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런 얘기를 서로 안부를, 생존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삶에 대한 어떤 믿음과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농담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유머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농담을 할 수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기 네. 막 그런 거 나와요. 되게 규범적인 부모님이 너무 크게 웃지 마라. 너무 맞아요. 시끄럽게 하지 마라. 어. 저도 좀 그랬던 편이고 뭐 말만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좀 많이 웃었나요? 우리 신님은? 뭐 어렸을 때 안 웃는 애들이 있나요? 그래서 막 우당탕탕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한 번은 그때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이렇게 발로 막 춤추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달래 춤추는 거? 발로 막 이렇게 DDR 같은 뛰면서 거? DDR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어. 그거가 좀 비쌌어 가격이. 비쌌지 그거. 집에 없었어. 근데 누가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얻었구나.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이제 2층에서 그걸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등치가 크니까 많이 울렸납제요. 아빠가 밑에서 거의 흉기를 들고 올라와서 아버지가? 예,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기다렸던 거고 너무 하고 싶어서 딱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제지를 당하니까 그 분노가 그치. 분노가 가시질 않아. 두 번 다시 그걸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럴 수 있지. 그게 켜켜켜켜이 쌓여서 상처가 아빠랑은 아예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아.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어. 많이 뛰어놀게 해주세요. 맞아. 욕 좀 먹으면 되지. 네. 뭐. 근데 또 층간소음은 또 사회적인 문제라 우리가 또 이렇게 아래층에는 아빠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실컷 뛰어놀아야지. 생각나네. 부모 보호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다 보면 또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에 웃음의 다른 면은 울음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칼릴 지브란이 남긴 말을 해놨어요.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슬픔의 가면을 벗긴 것이다. 당신의 웃음으로부터 나온 똑같은 자아가 때때로는 눈물로 채워진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저는 만약에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저는 그 맨 첫 번째 대목으로 항상 생각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 두셨네요. 네, 왜냐면 만약에 저는 약간 제가 살아온 걸 좀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 첫 문장은 이 문장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문장이 나는 울지 않는 아이였다 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울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울지 않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울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운다는 거는 내가 울면 쳐다봐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울음으로써 나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알리는 장치이잖아요. 근데 저는 울어봤자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 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팔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당기면 이렇게 어깨가 탈골이 되는 그런 어깨여가지고 누가 훅 당기면 빠졌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누군가 제 팔을 당겼어요. 그래서 팔이 빠졌어요. 근데 빠지면 진짜 아프거든요. 빠져있는 상태에서 집에 그냥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가셨다가 밤에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왔는데 본인도 힘들게 지쳐서 막 왔는데 애가 팔이 빠져 있으니까 짜증이 나신 거죠. 그랬구나. 또 요즘이야 응급실도 있고 뭐 병원도 있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시설이 없어서 팔이 빠지면 어디 병원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 뭐 접골하는 이런 데를, 옛날에 접골은 많았지. 네, 접골은 말하잖아요. 그런 데를 막 밤이 됐으니까 막 이렇게 두드려서
막 갔어요. 근데 이게 팔을 못 움직이니까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진짜 막 겨우겨우 걸어서 덜렁덜렁 걸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일자처럼 걸어서 갔어요. 그 밤중에. 그때 또 겨울이라 막 눈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막 이래저래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혼자 놔둔 나에 대한 죄책감도 있으셨을 거고, 뭐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슬프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엄마는 천만치 혼자 가고, 저는 이제 보자기로 몸을 이렇게 싸서 막 그 눈 오는 그 미끄러지는데 막 맨발에 그냥 뭐 진짜 얇은 신발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따라와서 갔어요. 가서 다행히 이제 적골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게 어른도 참기가 어렵다는데 저는 눈 깜짝 안 하고 다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너는 왜 안 오냐. 아, 애가 참 그냥 이 아픈 걸 견디고 아유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안 오냐. 그러니까 제가 어렸지만 그게 생각이 나요. 그 할아버지가 야 대단하다 안 오네. 어유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 기분이 좀 좋아지신 거야. 애가 칭찬받았잖아. 울지도 않고 대견하고 막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우리 엄마가 또 거기서 아우 얘는 원래 아유 울지도 않고 얼마나 묻어난지 아우 이런 딸이 없어 이거 막 또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귤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망에 이렇게 씌어진 옛날에 그런 기차 거에 타면 주는 거 그런 거에 귤이 이렇게 담겨진 이제 그 귤이었나 감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줬어요. 과일을 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니까 아우 야 너 너무 안 울어서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줘서 이제 기분 좋게 받아보면서 이제 팔은 이제 이렇게 했고 아프긴 하지만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빨리 가서 이거 먹어야지 너무 배고프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길을 묵묵히 이렇게 내려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 아 내가 울지 이렇게 아픈데 나 아프거든. 나도 아픈데 그때 난 울 수가 없었거든. 내가 거기서 그 밤중에 그 심란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내가 그걸 아프다고 어떻게 울어. 눈치 보여서 못 눈치 보면 못 울지. 나 그냥 꾹 참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칭찬받고 과일을 얻어갖고 근데 엄마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갖고 집에 오면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절대 울지 않으리. 네, 계속 칭찬만 받으리. 네, 저는 진짜 그때부터 울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울지 않고 울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서 진짜 울지 않고 살았거든요. 거의 안 울었어요. 안 울고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고 그렇다고 잘 웃지도 않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좀 잘 막 뿌직하고 막 눈물 찍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진짜 울음부터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 감정에 대한 이걸 보면서 이 어떤 울 수 있는 자유와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서 지금 저처럼 그 어린 시절의 저처럼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의 저처럼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심님도 그렇게 좀 약간 감정을 조금 말하는 걸 극도로 그러니까 힘들어. 되게 자제하잖아.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낼 때 화내는 거 이거 표현하는 거조차 그래요, 저는 맞아. 좀 쉽지 않아요. 항상 상대방의 감정 먼저 살피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슬프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심님도 보면 되게 자기 감정 안 돌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울 수는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울어요. 가끔 울고 엄청 웃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감정을 좀 숨기고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가서 읽어주고 싶은. 그러게. 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팔이 빠져서 울지 않던 저에게 가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울어도 돼. 네가 우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서 울컥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네. 그때 막 걸어가던 꼬마가 생각나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꼬마에게 그 막 팔을 맞추고 있는데 하고 있었던 그 꼬마에게 야 울어. 이렇게 아프면 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울지 않던 아이를 칭찬하던 그 분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지나가면서 슬쩍 했던 말일 텐데 평생 영향을 미치는. 네. 저는 울면 응. 그만 울라고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많이 울었어, 그래서 어렸을 안 때?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아프면 울고 뭐 짜증 나면 울고 한 번은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학교 옆으로 가서 학교에 우리 공중 때는 화장실을 공중 가거나 화장실을 많이 썼지. 공중 화장실을 가거나 네. 아니면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까지 뛰어가야 돼. 맞아, 근데 맞아, 뛰어가다 한 거야. 우리 때는 많이 그랬어. 오기적 맞아, 맞아. 뭐 그럴 때. 뭐 그래요. 아, 울음을 박탈하지 맙시다. 네, 울 수 있는 자유. 울음을 허락하고 아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걸 좀 표현할 수 있게 좀 내비둬야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다음 나온 게 쾌활함. 쾌활함. 네. 이제 여기 보면 그 용기의 영어 단어가 라틴어의 심장, 코어에서 왔다라는 게 네. 용기가 단어가 이렇게 기네요. 커리지 아니었나요? courageous. 이것도 용기인가요? 네네네. 저는 커리지는 그럼 형용사인가요? 어쨌든 여기에 용기의 CO가 라틴어의 심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 언어 유래에서부터 아 그치 이 심장이 있어야 용기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용기 없는 사람은 쫄보라는 게 맞네요. 약간 그러네. 심장이 좀 네. 쫄깃쫄깃한 이런 네. 말도 많고. 네. 쾌활한 아이들은 용기가 있다라는 말 때문에 용기라는 말이 이렇게 네,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쾌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가끔 굉장히 시니컬하고 시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면 참 시크하고 저 사람 참 그래. 근데 뭐 되게 냉철해. 혹은 뭐 굉장히 뭐 스마트하고 아주 뭐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런 사람들 오히려 본인이 쾌활함을 잃어서 저렇게 좀 더 자기의 겁쟁이가 된 용기가 없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좀 더 시크해졌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쾌활함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이런 쾌활함이 또 사라진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보호자는 인내심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이 챕터의 마감에 내면 아이가 자신이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아이의 선천적인 놀라움과 쾌활함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100% 의존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쾌활해지고 유머 감각도 생기고 네,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내면 아이에게 깊은 신뢰를 좀 줘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하지 네, 않고 네. 우리한테 의존할 수 있도록 네. 그러네요. 그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러게요. 기대가 또 됩니다. 아,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그 다음 자유로운 활동. 자유로운 활동. 어린 애들은 뭐 통제받지 않고 뭐 자유롭게 그쵸, 하죠. 그쵸. 네, 네, 앞에 네. 나왔던 이야기들 전부 다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독특성. 이제 이 독특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글로 독특성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말은 영어가 좀 더 어감이 저는 유니크하다는 말이 좀 더 다가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가 한 명이 탁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존엄하다는 말까지 이제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특성으로 표현된다는 말을 이제 저자는 하고 있고 네네. 이게 네. 아이가 만약에 울면 그 아이가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보호자가 즉각 달려와서 어떤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이 독특함, 그다음에 자신의 존엄성이 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애기들 울면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두라 막 이러면서 막 정기에다 두고 막 맞아. 울다 지치면 그러면- 그만 울겠지. 그러면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서 어떤 반응을 좀 보여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나와요. I am that I am. 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바로 나다.
I am that I am으로 예, 말씀하셨다는 예. 그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건강한 아이는 난 나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의 이름은 뭐니? I am I am that I am. 우리 양희은 아줌마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우리 우화 남겨두고 있는데 네. 저 안에 너무 해가 져서 너무 깜깜해서 서울숲이 깜깜해졌어요. 네, 그래서 장소를 좀 네, 옮겨서 빛이 있는 대로 살짝 우화의 얘기를 하고 불나방인가? 끝내려고. 빛이 있는 데를 불나방처럼 찾아왔습니다. 네, 시문의 상록수인가? 거기 보면 네. 그 뭐지 그 글 읽는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거를 불에 뭐 이렇게 달려들지 놨다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좀 편집해야겠다. 이 우화 부분. 아 이건 직접 쓰셨나 그분이? 그러게요. 그 무슨 진리를 전해주는 무슨 법문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탈무드 약간 그런 탈무드 느낌도 같기도 들고. 하고. 네. 진리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를 좀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빗대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이 난쟁이가 모든 난쟁이들은 그레이트 아이엠 아주 훌륭한 나로 살았던 훌륭한 난쟁이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간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된 네. 예. 자신의 본분을 잊고 예. 지구에 내려와서 네. 지구의 부모와 이게 지구의 부모의 교육을 네. 받아서 예. 자기가 신인 것을 신성한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이제 네. 살아가게 된다는 예. 이런 우화들을 딱 들을 때 예. 이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맞아요. 우리 안에 이 신성을 이 우화가 네. 좀 보여주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네. 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우화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 난장이가 그 자기가 관리한 인간에 들어가서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난장이 어머니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그 어머니예요. 그녀는 이상한 저주를 갖고 있었다. 그 저주는 그녀의 이마 한가운데 있었던 전구였다. 그녀는 놀거나 즐기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감정이 생기려고 하면 그 전구는 깜빡이면서 너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전구가 여기 많아. 우리도 이 어머니는 이마에만 다 전구가 있어서 애가 천진하게 놀려고 하면 깜빡하면서 너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등에도 있잖아요. 등에도 전구가 있어도 애가 진짜 뭐 이렇게 좀 놀려고 하고 그러면 할 거 다 했어? 숙제했어? 학교 준비 생겼어? 네, 뭐 이런 거. 그러게. 이게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어떤 행동들이 이 그레이트 아이엠이었던 훌륭한 난쟁이에게는 저주인 거잖아요. 아, 저 이게 조금 또 우화가 또 충격을 또 딱 줬네요. 그러게요. 이 불빛, 이 전구를 가진 이 어머님은 아이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맞아, 남편도 괴롭혔어. 남편의 원더풀 칠드 아이도 네. 퇴색시켜 버려서 술만 먹게 하는. 맞아요. 네. 근데 급기야 그렇게 하다가 이 난쟁이가 병원에 누워서 그러니까 왜 어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좀 제가 봤을 땐 거의 삶을 포기한 듯한 느낌의 병원에 누워서 예전에 자기를 깨우려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일어나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네. 하는데 마치 바이런 케이티의 네 네, 가지 질문. 그러니까 저도요. 바이런 케이티가 그 요양원에 침대에도 눕지 못하고 나는 침대에 누울 자격도 없어 그 바닥에 누웠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런 케이티도 마음속에 본연의 난장이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들었을까요? 네. 우리 안에 난쟁이를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깨울까요? 이 책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보면서. 우리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다 보면 네. 우리 안에 원더풀하고 그레이트한 아이엠이 나오겠죠. 네네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이 우화까지 읽어봤네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님은?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성질을 원래 타고 났었는지 그러한 이제 멋진 성진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당해왔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그걸 또 내가 아래로 또 내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낳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요걸 꼭 읽어보시고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대물림 되는 실수를 안 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형성이 된 어떤 그 저의 내면 아이가 고통을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저를 계속해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거를 반복해 왔던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굿윌 헌팅? 그 영화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주인공이 나도 알아 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나는 좀 더 바람직하지 못할까? 혹은 뭐 스스로의 검열에 의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왔던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니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형성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저의 모습을 좀 민낯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게 되는 좀 묘한 어떤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돼서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면 아이가 우리의 삶을 이제 망가뜨리는지, 그다음에 그 내면 아이는 왜 이렇게 상처받게 되었는지까지 이제 봤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다음에 이제 치유를 좀 해야지 않을까요? 이제 드디어 치유 들어가나요? 이제 제목이 나와요.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 이제 2부. 네. 이제 이미 우리가 1부는 했어요. 네. 훌륭합니다. 네. 제가 1부를 해냈고 이제 2부로 들어가네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치유할 수 있나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네. 치유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읽고 3번 초기 고통 치료까지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책 없으신 분은 빌리시거나 구입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도서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심님은 3회 독재이고 저는 이제 1회 독재인데 저는 이 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꼭 같이 읽어주시고,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뛰어나가서 책을 빌리거나 사와서 처음부터 다시 같이 읽으면서 저희가 읽는 시간에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같이 좀 참여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같이 읽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 치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